안녕하세요. 의대생TV 조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 실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대학병원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진 때 교수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외래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는데 뭔가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멍을 때리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게 또 저희입니다. 병원에서는 저희를 폴리클, PK 또는 학생 선생님 이런 명칭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기초과학을 배우는 예과 2년, 그리고 기초의학을 배우는 본과 1학년, 임상의학을 배우는 본과 2학년이 지나면 학생들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병원에서 실습을 돌게 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주 정도까지 한 과를 돌면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주에 무엇을 할지 매주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인계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인계장에는 무슨 요일엔 어디 병동에 몇 시까지 가야 한다, 무슨 요일은 수술을 보고 무슨 요일은 외래를 본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어떤 교수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어떤 성격이시고 어떤 교수님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신다, 이런 조금 프라이버시한 부분까지 들어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실습을 돌기 전 주말에 인계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낸 다음 공부를 해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세하게 저희의 일주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실습 준비물이 있어야겠죠? 일단 이렇게 명찰이 있습니다. 저희의 존재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칫하다간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신분을 표시해주는 이 명찰을 항상 차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짜잔! 청진기, 그리고 리플렉스를 보는 망치, 그리고 입안을 보는 라이트펜, 이 정도 기본 준비물은 들고 실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은 회진입니다. 회진이라고 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을 위해 교수님들이 아침에 모든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분들을 찾아보고 증상의 변화 이런 걸 듣고 그리고 뭐 환자분의 치료나 경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회진 시간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회진이 6시 반에 시작하는 과들도 있고 9시에 시작하는 과들도 있는데 저희의 일주일간의 삶의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6시 반 회진인 과를 돌려면 아침에 적어도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회진 때는 보통 시작하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들과 레지던트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모여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영상 소견도 보면서 의논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을 찾아뵙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저희가 환자분들 치료하거나 이런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배우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래 참관인데요. 교수님들이 외래 진료를 보실 때 뒤에 의자를 갖고 앉아서 교수님들의 진료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과 외래로 온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 그러니까 대하는 것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말고 환자분의 병에 대해서 알아가거나 치료를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참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데요. 환자가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도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공부할 내용들을 적어가서 나중에 PK 스테이션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래야지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 참관입니다. 외과나 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이런 수술을 하는 과들에서는 저희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참관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멸균입니다. 수술실은 항상 멸균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열심히 멸균적 손 씻기라던가 무균적 가운 입기 같은 것을 배우고 조심스럽게 수술장 필드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스크럽 간호사분들이라고 의사분들의 수술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재료 아니면 기구들을 때에 맞게 건네주시고 수술장의 무균적 환경을 유지해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간호사분들이 계신데 그런 간호사분들의 주의 깊은 의무 중에 딱 하나가 저희 학생들이 필드를 오염시키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가운을 입고 나서 손이 얼굴로 올라가거나 다른 곳에 닿아서
오염이 됐다 하면 귀신같이 알아내셔서 학생 오염됐으니까 필드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은 직접 가까이서 보면서 교수님들이 필드를 잡아주시는 걸 저희가 잡고 있는 때도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더 집중해서 수술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저도 예전에는 피를 보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랬기 때문에 수술을 잘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직접 눈앞에서 보는 수술은 그렇게 무섭지 않았고요.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복강경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수술을 보게 되어서 영상으로 수술을 지켜보기 때문에 무서움도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케이스라는 게 저희에게 굉장히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를 돌게 되면 교수님이나 전공의 선생님이 환자를 한 분 정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럼 그 환자분을 직접 찾아가서 문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이렇게 자세한 상황과 환자분이 현재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딘지 이런 걸 자세히 물어서 저희가 그 환자분이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는지, 그래서 어떤 검사를 시행했고 어떤 병으로 진단이 되어서 어떤 치료를 했고 앞으로 치료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PPT를 만들어서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가 학생이라고 밝히고 이런 점 저런 점을 여쭤보시면 기분 좋게 대답을 해주시곤 하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환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한 환자 한 환자를 많은 시간을 써서 신경 쓰기가 힘드신데 저희는 보통 한 환자분한테 20분, 30분씩 얘기를 들어드리고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미처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환자분의 불편한 점을 저희가 들어서 전공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 알려드릴 수도 있고 케이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그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질병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힘든 시간인데요. 특히 내과가 컨퍼런스가 많고 다른 과들도 다 컨퍼런스가 있어요. 컨퍼런스라 함은 아침,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 아침인데 그것도 다 과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점심 컨퍼런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지던트 쌤이 저널, 논문 같은 걸 한 편 읽어서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분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북리딩, 교과서를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교수님들, 전공의 쌤들이 항상 하루에 2번 정도씩 모여서 이렇게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생들도 항상 거기에서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듣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아침 일찍 진행되거나 밥 먹고 진행되거나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진행되거나 해서 졸음을 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 과가 모여서 진행하는 컨퍼런스에선 항상 교수님들에 대해서 정말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소화기 내과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한 분에 대해서 소화기 내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 병리과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최선의 치료를 찾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도 이렇게 실습을 통해 열심히 공부해서 멋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검사실, 예를 들면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CT나 MRI를 찍기도 하고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VFSS라고 이렇게 연화 곤란을 체크하는 영상 검사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검사실도 저희가 다 참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티칭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같은 조, 한 조에 2-3명인데 2-3명만 불러서 거의 개인 과외 수준으로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매듭 연습, 결찰 연습 같은 걸 해가지고 검사 맡기도 하고 그리고 응급의학과를 볼 때는 저희가 구급차도 직접 타서 실습을 했고요. 저희끼리 서로 마취주사도 놔보고 신경차단술도 하고 정맥혈도 체열해보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실습하면서 병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병원 실습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병원에는 저희 의과대학 학생뿐만이 아니라
간호대학 학생들, 물리치료학과나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약학과 학생들 이런 다양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미래의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저희 실습생들을 보신다면 부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병원 소개를 마치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나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